안녕하십니까, 이종구 소장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최근 장세에 맞는 상승 패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한요, 거기에 맞는 단기 관심주에 대해서도 분석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요, 지난 금요일 종합지수를 살펴보게 되면요, 코스피 지수는 23포인트 하락한 2704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요, 우측 상단에 그쵸 거래소의 일봉 차트인데요, 주 초반의 상승세가 다시 반납을 하면서 한 주 동안의 강보합인 0.3%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코스닥 지수도 지난 금요일날 한 6포인트 하락한 922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한 주 동안의 약보합인 0.1% 하락 마감을 했네요. 자, 국내 증시뿐이 아니고요. 글로벌 증시도 주 후반에 낙폭이 심화되면서 보합권 마감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일본이 지난 금요일에 1.6%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의 약보합인 0.04% 하락 마감이죠. 대만 증시도 0.6%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0.1% 상승에 그친 반면인데요. 자, 하지만은 이 미국 증시라든지 다우 지수의 하락폭이 좀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 있죠. 특히 주말에 마감된 미국 증시가 다우 같은 경우가 2.8% 하락을 하면서요. 1년 반 만에 최대 폭으로 하락이죠. 그래서 한 주 동안에 1.8%의 약세의 모습을 보였고, 나스닥 지수도 주말에 2.5% 하락을 하면서 한 주 동안에 3.8% 낙폭이 심화되는 그런 모습이죠. 자, 우측 하단을 보면은 나스닥 종합지수의 일봉 모습인데요. 자, 올해 연중 최저 수준이 12,550포인트인데, 그죠? 이 839포인트로 마감이 되면서 이 저점을 깨지 않나는 우려감이 상당히 좀 커지는 모습이죠. 자, 이 위에 우리 국내의 코스피 지수하고 비교를 하면은 우리 종합지수상으로 코스피 기준으로는 1월 달에 저점을 형성을 했지만은 나스닥 종합지수는 2월과 3월 달에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하지만 국내 증시는 이 깨지 않는 모습이죠. 만약에 나스닥 종합지수가요, 이번 주에 이걸 깨고 내려간다 해도요, 우리 증시는 2600포인트, 그러니까 지난 1월달 저점을 테스트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조금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가져야겠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이렇게 글로벌 증시가 하락하는 원인을 보면요, 일단은 미국 연준의 매파적 긴축 정책 우려감이 있죠. 자, 5월 4일날 올해 들어서 세 번째 FOMC 회의가 열리는데, 지난 FOMC에서는 0.25% 금리를 인상했는데, 요번에는 0.5% 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시장의 하방 압력이 강해지죠. 자, 요번에 금리 인상뿐이 아니고요. 이번 5월달 FOMC를 포함해서 6번의 회의가 올해 남았는데, 연속적으로 금리를 인상하면서 지금 0.5% 금리를 3%까지 급격하게 인상을 할 수 있다. 그래서 지난번 우리가 방송을 통해서 올해 내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계속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플레이션, 그러니까 물가가 올라가면은 이 가격 전달이 용이한 그런 종목군에 우리가 계속적인 관심에서 반도체주 계속적인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 움직임 좋죠. 그 부분 뒷부분에 가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 금리 인상하는 것뿐이 아니고요. 이 작년 재작년에 이 시중에 돈을 많이 풀었어요. 이제 그 푼 돈을 회수하는 양적 긴축이 이 5월 이후에 본격화될 수 있다. 이제 이러한 부분 때문에 시장의 하락 압력은 좀 강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철저하게 저는요, 이 단계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해달라라는 그런 말씀드리는데, 자, 하지만 지난 금요일날 10년물 국채 금리가 2.9%대에서 소폭 하락하면서요, 2.89%로 마감됐죠. 좀 안정되는 그런 모습이고, 또 서부 텍산 원유 같은 경우에도 한 2달러, 그러니까 한 2% 가까이 내린 101달러로 마감되는 그런 모습에서 조금 오늘 새벽에 마감된 미국 증시 영향이 좀 월요일날 우리 증시에 미치겠지만은
10년물 국제금리라든지 유가라든지 이러한 모습을 봤을 때 좀 낙폭이 갈수록 좀 축소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지 않나. 특히요 국내에서 지난 금요일날 선물이 외국인들이 10,000계약 정도 큰 폭의 매도세를 보였죠. 자, 하지만 그러면서 선물 미결제의 7,800계약이 증가하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이 선물 미결제에 대해서요 큰 변동이 있을 때 그렇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데 주로 선물 세력들은 당일 매매, 단기 매매를 원칙을 하기 때문에 이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한다 해도 그래서 장중에 미결제가 크게 늘어났다가 장 막판에 크게 줄어들면서 장이 끝나면은 그 방향대로 그러니까 매수를 해서 주가가 올라갔다 그러면은 미결제가 줄어들면은 그 방향 상승 방면에 하고 또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해서 장중에 미결제가 크게 줄였다가 장 막판에 미결제가 줄어들면은 그 방향, 그 하락하는 방향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데 미결제가 크게 증가한 상태로 끝나면은 그 다음날 낮게 출발했다가 회수하는 환매수가 들어와서 시장의 전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월요일날 미국 증시가 원체 큰 폭의 약세를 보였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오전에 큰 폭의 하락이 나타나지만은 이 선물세 그러니까 미결제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준을 잡을 때 미결제 약정이 장중에요 크게 증가 안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 금요일날 매도를 많이 했던 애들이 환매수를 하기 때문에 미결제가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를 하면서 좀 크게 하락하면은 단계적인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줘도 되지 않나. 선물 미결제에서 그러한 신호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국내뿐이 아니라 미국에서도요 투자자의 이탈이 나타나는데 그죠? 4월 20일까지 한 최근 일주일 동안에 미국의 투자자들이 미국 대형주에서 196억 달러의 자금을 뺐다 해서 2018년 2월 그러니까 한 4년 만에 최대 규모로 자금 이탈이 나타났다는데 자 국내에서도 뭐 계속적으로 외국인들이 수급이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올해 들어서 외국인들이 코스피 시장 쪽에 매도한 것이 9조 기간이 7조 6천억 정도 개인이 그러면서 16조 원 정도를 순매수를 하고 이번 달 들어서도 외국인들이 3조 2천억 매도하고 기간이 1조 7천억 매도 개인만이 5조 원 가까이 한 4조 9천억 정도 순매수를 보이고 있죠. 자, 한 주 동안에 봐도 외국인들은 좀 진정되는 모습이야. 1,800억대 매도에 그쳤고 기관들은 이번 주 들어서 지난주에요. 954억 매수했고 개인이 1,000억 그렇죠? 너무 이제 과매도에 따른 그런 좀 신호가 나오는 것이 아닌가 하는 부분에서 아까 말씀대로 지금은 철저하게 단계적인 관점으로만 접근을 하면서 월요일날 미국 증시 하락 영향으로 좀 크게 하락하면은 선물 미결제 증가 여부를 보면서 우리가 조금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지 않나.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하는 거는 한 3%에서 10% 내외 정도만 수익률 보고 짧게 그죠? 움직여 달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으로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우리가 하모니 관심 종목 진단 그죠? 계속적으로 언급을 해 드리는데 뭐 지난 금요일에는 뭐 지수 하락 영향으로 인해서 뭐 대부분 종목들이 10%한 모습이죠. 우측 보면요. 자, 하지만은 최근 흐름을 보면은 반도체 종목들이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는 상당히 하락 압력이 커지는 그런 모습이지만은 중소형 소재 부품 장비주들은 나름대로 특히 부품주들의 움직임이 상당히 좋은 모습이 나타나고 있죠. 최근 보면은 이 원익 QNC 그러니까 하나 모터리 그러니까 우리가 부품주 우리가 반도체에 대해서는 집중적으로 분석을 많이 해드렸는데 부품주에서는 우리가 세 종목만 보자로 했어요. 하나 머터리얼즈, 원익 QNC, 월드엑스 그렇죠? 자, 하나 머트리얼즈가 치고 나가면서 연중 고점에서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올라갔죠. 자, 그리고 이제 후발주자로 떠오르는 게 지난주 한 주 동안에 많이 오른 것이 원익 QNC예요. 그렇죠? 원익 QNC도 지난 한 주 동안에 크게 올라가면서 이 연중 고점이면서 사상 최고가 수준까지 다다르는 모습. 자, 그러면 우리가 작년에도 그랬고 재작년에도 그랬고 반도체 부품주들 보면은 순차적으로 순환매 양상을 보인다 그랬어요. 지금 월덱스도 좀 상승 흐름은 나타나고 있지만은 이 두 종목
종목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상승폭이 좀 둔화되는 모습인데,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월요일 Q&C 좀 단기에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좀 쉬어가는 모습이 나온다 그러면은 우리 작년 재작년에 그랬듯이 월덱스가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지 않나. 그래서 이 반도체 부품주 지금 원유 Q&C 하나 머티리얼즈 강세의 모습이, 그죠? 예, 그 모습이 이 월덱스로 순환으로 이루어질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월덱스 요번에 월요일날, 그렇죠? 월요일이나 화요일 조금 미 증시 영향으로 시장 영향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한다면은 한번 관심이 필요하돼서 이 부품주도 상당히 강한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리고 최근 또 개별 종목에서 ENF 테크놀로지라든지 EO 테크닉스, IX, 우리가 지난번에 방송을 통해서 ISC, 그렇죠? 예,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을 때 시장 주가 반응이 상당히 좋았다 해서, 그리고 하루 조정 받았기 때문에 이틀 조정 받다. 자, 근데 IS 이틀 조정을 받을 때 뭐가 나왔습니까? 호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상승 흐름, 그죠? 아주 강세 모습이 나타나죠. 우리가 IS 하면서 재료면에는 뭐가 있다? 이 차세대 이 D램인 DDR5가 그렇죠? 본격화가 시작된다 해서 우리가 TSE라든지 TSE도 많이 움직였죠. 먼저 아비코 전자 이걸 비교하면서 IS는 못 움직였는데 긍정적인 리포트로 인해서 바닥에서 탈피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러한 재료면, 그러니까 지금 어닝 시즌이기 때문에 실적이 호전되는 그러한 종목군들, 그렇죠? 관심 필요하고, 여기에 수급, 그리고 우리가 지지 역할을 뭐가 많이 한다 했습니까? 바닥권에서 움직일 때는 이동평균선의 단기, 장기, 중기 이동평균선의 지지 저항 역할을 한다서, 그러면 그거를 돌파하고 지지를 해주는 그런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 관심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렸고요. 자, 대형주보다는 그래서 계속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쉬어가는 약세의 모습이기 때문에 대형주보다는 개별제. 그러면 이제 못 움직인 종목 중에서 뭐 뒷부분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겠지만은 PSK라든지, 그렇죠? 네페스 아크라든지 뭐 유진테크는 한번 요거는 좀 확인 작업을 들어가면서 좀 필요한데, 이러한 종목군들, 좀 들어오는 종목군들로 관심을, 그리고 아까 말한 월덱스라든지, 그렇죠? 부품주에서 이러한 종목군들 조정 활용해서 우리가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자, 스마트폰도 좀 차별화가 좀 나타나고 있어요. 자, 지금은요, 우리가 예전에는 2차전지 하면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다 움직이고, 반도체면 반도체 우리가 소재 부품 장비주도 다 움직이고, 스마트폰 부품주 하면 같이 다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나는데, 이제는, 그렇죠? 그런 모습이 안 나타난다 그랬어요. 이제는 지수가 박스가랑 움직이다 보니까는 종목 차별화가 많이 일어날 거예요. 특히 또 유동성 장세가 끝나는 부분에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는 종목뿐만, 같은 업종이라든지 테마 내에서도, 그렇죠? 종목 차별을 어떤 건 많이 가고 어떤 거는 못 가고 오히려 하락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말씀에서, 이제는 업종 종목별, 업종 테마별 내에서도 우리가 상당히 종목 선정을 잘해야 되는 그런 모습인데, 자, 우리가 스마트폰 중에서는 BH, 그죠? 우리가 이제 3만원 말씀을 드렸는데 벌써 28,000원, 지난 금요일날 200원 하락했는데도 28,000원대죠. 자, 이제는 BH 너무 단기 상승해서 시장이 좋으면은 이것이 계속적으로 고점을 돌파하고 치고 가겠지만, 시장이 부담되면 좀 많이 올라간 종목군들, 그렇죠? 우리가 최근에 엔터주들이 뭐 하이브를 포함해서 SM, YG 엔터, 뭐 JYP들이 지난 2월, 3월 달에 크게 올라갔다가 4월 달 들어오면서, 그죠? 조정 양상을 봤듯이 많이 올라간, 시장이 뒷받침이 못되기 때문에 올라가는데 어느 정도 한계, 물론 개별 종목이 아주 큰 재료가 있고 힘 있는 세력이 들어왔을 때는 더 치고 가지만 아주 그거는 극소수 종목이에요. 그러한 부분에서 어느 정도 올라오면 조금 차려. 그래서 BH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추경배수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따라 사는 거는 상당히 부담됩니다. 오히려 갖고 계시는 분들 좀 크게 올라갈 때마다, 그죠? 뭐 20%고 30%고 조금 분할로 좀 이익을 실현해야 되지 않나라는 말씀드리고, 자, 5G 통신 장비주들이, 그죠? 지난번에 크게 올라갔지만 우리가 순환매 양상에서 시장이 그때 한번 조금 강한 반등이 주면서 못 올라간 종목군들이 움직이는 모습, 그죠? 순환매로 흐름으로 보자란요. 그런 말씀드려서 따라 사는 거는 좀 부담된다는 말씀드리고, 자동차에서도 최근에 기아가 상당히 움직임이 좋죠. 그리고 우리가 자율주행차 현대오토 에버, 특히 현대오토 에버는 계속적인 관심, 자율주행이 가장
올해 레벨 3가 하반기에 현대차에서 장착이 될 거예요. 이러한 부각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거기에 따른 수혜 현대 오토 앱에서 나온다라는 말씀드리고, 자, K 콘텐츠 관련 종목군들, 그죠? 아까 말한 엔터주들이 크게 올라갔던 거에 따른 좀 조정이 상당히 좀 심화되는데, 좀 하이브 같은 경우는 원위치가 내려왔기 때문에 이제 가격 조정은 저는 마무리 국면인데, 자, 좀 기간 조정, 특히 이 하이브가 1분기 실적이 아마 다음 달 초순에 발표될 것 같은데요. 아마 지금 작년 대비 1분기에만 실적이 크게 좋아졌지만은 시장에 대한 예상치가 있을 건데, 거기에는 좀 하회한다는 전망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오히려 1분기 실적이 발표할 때쯤에 시장의 전망치보다는 하회하지만은 이 불확실성 해소 관점, 특히 2분기 실적은 사상 최대가 기록된다 그러죠. 그러한 전망들이 우세하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전후로 해서, 그러니까 가격 조정은 거의 마무리 국면이고, 실적 발표할 때 그럼 올랐다 빠졌다 기간 조정 거친 이후에 좀 회복 국면으로 나타날 수 있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스튜디오 드라마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가 실적 부진 발표로 인해서 낙폭이 좀 심화되는 모습인데, 조금 경계심은 계속적으로 가져. 그러니까 주가가 최근에 계속적으로 단기 매매를 하자는 이유가 그죠? 좀 많이 올라가. 우리가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도 말씀드렸듯이, 지난번에 많이 못 파신 분들 이번에 좀 세게 올라오니까는 그죠? 조금 일부라도 조금 팔아주는, 현금을 확보하는 그런 관점으로 접근해달라는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지금 시장 흐름은 철저하게 단기적인 관점으로만 좀 접근을 하고, 근데 내가 좀 원체 크게 손해봤다 하시는 종목군들은 저는 뭐 요 시기가 또 지나면은 또 강한 또 상승 흐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끌고 가되, 내가 낙폭에 오랫동안 있어도 한 3분의 2 정도, 그죠? 어느 정도 손실을 좀 크게 축소했던 부분은 좀 일부 줄여주는 것도 한 방법이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일상회복 수혜주, 우리가 여행주들 특히 롯데관광개발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뭐 모토투어라든지 하나투어 오히려 힘을 못 쓰고, 일상 지금 뭐 단계적 일상이 거의 회복이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좀 치고 나갈 자리에서 못 치고 나가지만, 대신 뭐 유통이라든지 음식료, 그죠? 강한 상승, 뭐 CJ 제당이라든지 그죠? 그런 흐름을 보인다 해서 저는 여행주는 뭐 계속적인 관심 갖자. 어차피 실적은 1분기 실적도 롯데관광개발이 아마 좀 부진할 걸로, 적자가 이어지는 걸로 나오지만은 뭐 2분기부터 빠르게 아마 실적 회복이 될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오히려 좀 밀리면 더 사는 것도 우리 한번 고민을 해보자라는 말씀드리고, 자, 바이오주들도 이 삼성 바이오주 좀 조정받지만 좀 양호한 모습에 계속적인 좀 바이오주들, 특히 NK맥스가 6월 달에 그죠? 미국의 임상종양학회 아스코에서 임상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최근에 메리츠증권에서 360억 정도 그죠? 전환사채 투자 유치를 했어요. 근데 이 메리츠증권이 기술 이전에 대해서 그죠? 과거에 그런 경력이 있기 때문에 그죠? 아마 그 부분이 좀 가시화될 수 있지 않나 해서 바이오, NK맥스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마무리됐어요. 이 바이오 주가 속속상 좀 변동성이 커요. 그래서 항상 조정 받을 때 우리가 관심, 가격 조정은 어느 정도 2만원 선에서 마무리되는 모습인데, 좀 기간 조정은 남았다는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기타에서 경기 민감주로 조선주 말씀드렸는데요. 현대미포, 그렇죠? 최근 움직임 상당히 좋죠. 이거는 좀 조정을 이용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단기 매매니까 좀 가격 조정은 받고 좀 기간 조정을 거치면은 한번 또 한번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려서, 될 수 있으면 실적이 요번에 좀 호전되는 종목군들, 그렇죠? 위주로 한번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고, 최근에 상승 패턴을 보면요. 자, 우리가 ISC, 그죠? 지난 방송을 통해서 봤던 요때죠. 요날 양봉이 나왔을 때, 그죠? 한 증권사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왔는데, 반응이, 시장 반응, 주가 반응이 크게 거래량 실리면서 수급도 개선되면서 떴죠. 그리고 그 다음날 쉬는 모습, 이틀 짧은 조정이라서, 근데 이날 실적 발표에서 크게 움직이고, 그죠? 뭐 3만원 초반대에서 37,000원까지 상승하는, 그러니까 특히 이 이평이 상승 패턴이 우리가 지난번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어요. 바닥권에서 때는 이동평균선이 지지 저항 역할을 많이 한다 그랬어요. 자, 우리가 현대 오토 에바 같은 경우에도 이게 60일 이동평균선, 60일 전에 맞고 빠지고 하다가 그렇죠? 그리고 이 20일 이동평균선 지지 삼아서 올라오다 그거 돌파해주는 모습이 나오고, 지지 삼아서 그죠? 이 부분에서 치고 나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자, 그리고 원익 QNC도 마찬가지죠.
이 2평을 돌파를 해주고, 그죠? 요때까지는 몰라요, 그죠? 하지만 이제 여기 한번 상승, 요때 장대 양봉 나오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주인이 있는 종목, 이 장대 양봉에서 나올 때 외국인이든지 기관이, 그죠? 물론 개인이 사는 종목도 주가가 많이 가는 경우가 있지만, 나중에 팔아먹을 때 개인이 매도가 나오는데 이것이 이 종목의 주인이 파는 건지 아니면은 그죠? 일반인이 파는 건지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외국인 기관들이 매수하는 종목군들이 편하다는데 꼭 한번 크게 뜰 때 들어왔다가 조정 2, 3일 봤는데 매도 물량이 안 나온다.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면은 더 띄우겠다는 얘기죠. 원유 QNC. 자, ENF 테크놀로지도 우리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자, 요거는 이제 정배열, 우리가 이제 정배열 위에 있는 종목군들 위주로 관심을 갖자라는 말씀드리는데, 바닥권에서 ENF 테크놀로지 말씀드렸어요. 넷베스하고. 자, 그거는 바닥권이지만은, 이평선에 하회하는, 그러니까 역배열 상태지만은, 우리가 그 모습이, 그죠? 이 수급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는다 했어요. 그리고 또 소재 업체들, 또 ENF 테크놀로지는 공장에서 느낌이 그쵸? 늦게 빠졌다 그래서 다른 종목에 비해서 그런 부분에서 이 미국 애운의 공장이 완공이 되면서 그죠? 아마 소재 업체에서 또 실적이 작년에는 우리가 ENF 테크놀로지는 손대지 말자 해서 실적 부진 때문에 올해는 조금 이 공장 완공했다는 수혜 그러면서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특히 많은 종목 단기 중기 장기 이동평균선 그리고 주가랑 같이 있는 종목군들 그러면서 수급이 외국인이나 기관들이 그동안 매수를 많이 했던 친구들이 매도 안 하는 종목군들 관심 필요하다는 말씀드리는데 자 그러한 종목군으로서 우리가 한 세 종목 정도 말씀드리면 LG전자 삼성 SDIS 그죠? 그리고 PSK를 그죠? 세 종목을 말씀드리는데 자 LG전자가 지난 4월 7일날 1분기 실적 발표가 있었죠. 시장 전망치를 크게 상회하는 그죠? 1조 얼마입니까? 8,800억 나와서 상당히 호실적 나죠. 그러면서 주가가 우리가 항상 주가 반응이 중요해요. 호재가 나왔건 악재가 나왔건 호재가 나오면 주가가 올라가야 되는 것이요 악재가 나오면 빠져야 되는데 호재가 나왔는데 주가가 못 올라간다는 얘기는 더 빠진다는 얘기고 악재가 나와서 주가가 빠져야 되는데 안 빠진다는 얘기는 올라간다는 신호로 받아들였어요. 근데 LG전자 바닥권에서 1분기 실적 크게 상회하면서 크게 나왔죠. 자 그러면서 특히 이제 이 LG전자가 뭐 핸드폰 부분이라든지 최근에 뭐 조금 부진한 사업분들을 다 지금 적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자동차 부품 쪽 전장 산업부에 지금 집중 투자하는데 조기 흑자 전환이 좀 가능하다라는 이번 실적 발표하면서 나오죠. 여기 보면은 그죠? 만년 적자를 면치 못했던 LG전자의 전장 사업 부분이 올해 1분기 흑자 전환됐다는 관측이 제기가 됐다라는 내용에서 올 하반기 흑자 전환이 예상됐으나 시점이 앞당겨졌다라는 그런 분석이다라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실적이 상당히 좋은데 거기 또 원하는 이 자동차 부품 쪽 전장 쪽에서 흑자가 나오기 시작했다. 그렇죠? 시장에서 새로운 평가가 나오고 있다. 특히 이게 이제 키움증권에서 나온 리포트 내용인데 낙폭 과대이고 저평가 매력이 클 때는 호재에 민감하게 반응을 하면은 추가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봐야 되죠. 그렇죠? 자, 그러한 부분에서 전장 사업 부분 뭐 여기 보면 LG전자 전장 사업 부분 3대 부분 그렇죠? LG전자 사업 부분이 있고 LG 마그나하고 그죠? 이제 합작 법인 세웠던 부분 그리고 JKW죠. 이런 부분인데 일단 이 부분들이 흑자가 나오면 아마 새롭게 평가를 받을 수 있지 않나. 한번 LG전자 모습 볼까요? 자, 이때가 바로 실적 발표가 이날 하고 그 다음날 얼마가 됐습니까? 한 7% 넘는 장중에 떴다가 6.5% 상승 마감이죠. 그리고 상승세를 이어가다가 최근 조정의 양상이에요. 그렇죠? 상당히 모습이 그리고 특히 지난주 금요일날 주가 변동폭이 최고가가 마이너스 0.8% 최저가가 마이너스 2.4% 그러면 하루 종일 주가 변동폭이 1몇 프로 1.6% 정도밖에 안 돼. 그러니까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하루의 주가 변동폭 최고점에서 최저점 사이가 작다라는 얘기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예요. 저나 이 방송을 듣는 일반 투자가분들은 100원 싸게 하고 싶고 100원 비싸게 팔고 싶기 때문에 특히 시장이 지난 금요일처럼 크게 하락하면은 상당히 위축이 될 수밖에 없어서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어요. 왜 매수도 해도 지금 가격이 아니라 한참 밑에 깔아놓으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주가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이 하루 종일 1.6% 안에서 움직였다. 누가 주가 관리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주말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월요일날 빠져도 저는 누가 주가 관리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 역량 우리가 항상 말하지만 이 종별 리스크로 빠지느냐 시장 리스크로 빠지느냐가 중요한데요. 요 부분 같은 경우는 만약에 월요일날 빠진다 해도 좀 크게 걱정할 필요 없고 또 수급적으로 이때 그죠? 4월 초중순에 샀던 이 외국인 기관들이 그죠? 최근에 매도가 좀 일부 나오지만은 그때 물량에 비해서 많지 않다. 그죠? 관심. 그래서 LG 전자 관심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삼성 SDS 그죠? 자, 삼성 SDS가 28일인가요? 28일 날 실적이 발표가 예상이 되는데 실적이 시장 기대치 상회 전망에 있어요, 지금요.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적 시즌에서 실적이 최근에 좋게 나온다 발표 나오면 주가 움직임 상당히 좋게 나오죠. 삼성 SDI. 근데 삼성 SDI 많이 올라간 상태가 아니라 지난 3월 22일이죠. 삼성그룹, 그러니까 이부진하고 이서연이 그죠? 한 150만 주씩 해서 총 300만 주 블록딜이 일어나면서요. 그죠? 처분 단가는 12만 7,680원 정도. 그래서 주가가 크게 하락했지만 1분기 실적. 그죠?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서 실적 부분으로 그 주가가 하락했다면 회복에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은 이러한 외적인 부분으로 하면 회복이 되죠. 자, 바로 지난 3월 달에 주가가 블록딜로 인해서 하락했던 부분이 바로 요 날이죠. 자, 그리고 주가가 회복 국면에 있어요. 그죠? 자, 그러면서 지금 이동평균선의 저항을 맞았지만은 그걸 지금 이제 돌파해서 안착하는 모습이죠. 그리고 수급적으로도 개인들의 매도가 지속되고 있다. 그죠? 삼성 SDI 한번 관심. 그러니까 너무 끌고 갈 필요는 없고요. 우리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이 상당히 불안하기 때문에 단기적인 3에서 10% 정도만 보면서 대응을 하자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PSK 그죠? 반도체 제조 장비 업체예요. 뭐 실적은 상당히 좋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삼성전자가 요번에 이제 미국에 지난번에 공장 짓기로 했는데 지난 오스틴 지역에 먼저 있는 공장에 그죠? 장비를 납품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요번에도 그죠? 아마 조금 공장을 완공이 되면은 좀 가능성이 높지 않나라는 그런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PSK 그죠? 자, 이것도 이제 뭐 월요일날 좀 빠질 수는 있겠지만은 최근에 다른 종목군들 좀 치고 갈 때 좀 못 움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좀 빠지면 좀 올라갈 때 따라 사는 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죠? 그런 부분이고. 자, 이렇게 해서 세 종목 정도 우리가 관심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제 원익 QNC 그죠? 부품주들 먼저 치고 나가죠. 자, 그리고 이 하나 머트리얼즈 그죠? 치고 나가. 그러면 이 부품주에서 못 움직였던 월덱스 그죠? 좀 따라가지만 좀 못 올라가. 따라가지는 마시고 철저하게 26,000원 정도 그죠? 전후로 해서 우리가 조정을 받으면은 들어가자. 어차피 순환매로 돌기 때문에 아마 조정은 나올 수 있는 국면 나올 겁니다. 특히 또 미국 증시가 크게 하락했기 때문에 하락 시에서 26,000원 정도 그죠? 그 수준 갖자라는 그런 말씀드려요. 그래서 오늘 IS라든지 뭐 전반적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심 가져. 오히려 이제 이런 부분이 이기고 바닥권에서 새로 출발하는 LG 전자, 삼성 SDI, PSK 좀 단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달라는 말씀드립니다. 자, 최근에 뭐 시장이 불안하지만 오히려 단기적인 좀 아까 말씀드린 이동평균선의 지지 역할이 최근에 잘 맞아요. 거기에다가 수급적으로 매도세가 진정되고 아니면 매수했다가 매도 물량 적은 그런 지지대에서 우리가 항상 말하는 대로 이동 하루의 변동폭이 작은 종목군들. 그러니까 조정의 끝마무리 종목군들인데 너무 길게 보지 말고 짧게 뭐 3에서 10% 정도 나면은 바로 빠져나오는 그런 전략이 당분간 유예돼서 이러한 부분들 그렇죠? 혼자 하는 것보다 지금 시장이 불안해서 상당히 혼자 하기 힘드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투자연구소 특히 이수정 증권과 같이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내용 읽어 보이고 요 아래 핸드폰 번호로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것으로서요 이수장 증권TV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신 분들 좋아요 구독 꼭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